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윤지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륙하려던 항공기를 우리 경찰이 긴급히 막아 세웁니다. 마약범이나 강력사건 범인이 타 있었냐고요? 아니요. 힘없이 축 늘어선 60대 남성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합니다. 몸이 아파서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온다는 이 남성. 왕복이 아닌 편도 티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그리고 경찰은 그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을까요? 2월 10일 화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그리고 신동엽. 하재근 평론가님, 신동엽 씨 딸 서울대 가는 거 정말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신동엽 씨가 방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연예인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동엽 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동엽 씨한테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신동엽 씨가 입이 엄청나게 무겁게 그동안 자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딸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사진을 보고 막 네티즌들이 막 긴 팔, 긴 다리, 안정적인 밸런스, 신이 내린 비율이다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막 부러워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의 주인공이 신동엽 씨의 딸인데 발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화 예중, 선화 예고를 거친 발레 엘리트 코스의 주인공인데 요번에 서울대학교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 동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서울대학교를 선택해서 서울대 입학하기로 했는데 서울대 사범대 체육교육과에 발레 전공을 입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누리꾼들이 타고난 발레리나다, 신이 내린 체형이다 이러면서 감탄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보신 그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엽 씨가 가족에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입이 무겁거든요. 박주희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신동엽 씨가 직접 이걸 알린 건 아니고요. 이 합격 소식은 이 신양이 재학 중인 발레 아카데미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어제 신양도 자신의 SNS에 이 직접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요, 정말 우수하게 이 네. 학창 시절에 보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졸업사진과 함께 각종 상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상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교과 우수상 4개, 우수상 4개, 실기 우수상 여기에 학과 최우수 졸업상으로 선정되면서 장학증서와 장학금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순히 아까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긴 다리와 이 긴 팔로 인해서 멋진 이 체형뿐만 아니라 이 학창 시절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우수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전예현 평론가님. 졸업식에서 저렇게 많은 상장을 받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기는 한 건지 저 같으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것 같거든요. 신동엽 씨가 평소 방송에서는 이제 따님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이런 소식 알려지니까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말 이제 기쁜 내색을 숨기기 어려웠던 네. 것 같은데 녹화 때문에 여러 가지 전화를 못 받다가 축하 소식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딸이 잘해준 덕분이고 또 두 학교 모두 합격하는 기쁨을 이뤄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자랑 아닌 듯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사실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술계에서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한예종, 그러니까요. 한국예술종합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은 굉장히 경사인데 신동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발레도 좋아하지만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엄마도 고생이 많았다. 이거 자랑 아닌 듯 자랑. 네. 그러나 뭐 듣기 나쁘지 않은 자랑입니다. 그래서 공부 비법에 대해서는 그냥 딸에게 다 맡겼고 취미로 발레를 시켰는데 굉장히 좋아했고 꾸준히 했고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수능 결과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영원의 합격 소식이 먼저 전해진 바가 있는데 신동엽 씨가 그 굉장히 유튜브 방송 많이 나가거든요. 녹화하면서 막 재밌는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딸 합격 소식 전해주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동엽 씨도 아빠는 아빠네요.
네, 그러네요. 이 서울대와 한예종 정말 가장 가기 힘든 학교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재밌어서 계속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재밌어서 계속한다고 이룰 수 있는 성과는 아니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재능도 필요하죠. 사실은 이제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네. 재능이 있으면 훨씬 더 잘 그리고 더 높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신동엽 딸이 재학 중인 발레 아카데미식이 남긴 글을 보면 신동엽 딸이 재능이 있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네. 5살 때 유아반부터 시작을 했대요, 발레를. 네. 그 대학 입시까지 15년간 한결같이 발레와 함께 성장해온 학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도 보여주는 증거 같아요. 5살부터 15년 동안 발레를 했으니까요, 멈추지 않고. 그리고 신동엽 씨 아내가 이제 PD잖아요. 선혜원 PD인데 네. 이 PD가 서울대학교 도고교육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서울대를 입학하게 되면 선후배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러네요. 같은 과는 아니지만 신동엽 씨 딸이 서울대 입학하면 엄마와 선후배가 되는 것인데 학업 성취와 진로 선택 모두에서 부모의 이름값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신동엽 씨 딸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동엽의 딸이 아니라 이 본인의 이름으로 더 높게 날아오르기를 저희 뉴스파이터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김희수 진도군수 처녀 수입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거기는 막으면 길이 없어지니까 그러지. 거기는 막으면 길이 없어지고 여기는 예통 터질 일이세. 저희 건설과장입니다. 아니 그놈도 시끄럽네 거. 아니면 네가 이 거기는 그 저 자네는 그 못한 사람 아니니까. 최진봉 교수님, 지금 저 자리가 이 군민과의 대화 자리였습니다. 이 진도 군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게 지금 대화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싸움하고 있잖아요. 네. 저게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면 도로 개설 문제를 놓고 지역 민원이 언성을 좀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희수 군수가 그놈도 시끄럽네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일어서서 이 XX의 XX라며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진도군 관계자는 민원인과 대화하던 중에 본의 아니게 거친 말이 오고 간 것 같다.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나는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군수할 자격이 없어요. 네. 여성 수입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군수는 정치인 아닙니까? 네. 정치인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과의 대화하려고 앉아있으면 군수 입장에서는 의견을 청취하려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자기 얘기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이러면 뭐하러 대화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듣고 또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아니면 설득할 거 있으면 설득하고 이러려고 국민과의 대화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욕설을 한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저런 사람이 군수를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막말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였던 건 불과 일주일 정도 전이었죠.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 이후에 이런 발언을 또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문제됐던 발언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중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전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이런 어떤 특별 대책을 뭐 돼야지. 사람도 없는데 밤낮 사는만 살리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다시 들어도 진짜 제 입에서 욕설이 나올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발언 때문에 결국에서는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항의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방금 들으신 저 수입 발언, 네. 저게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5일에 이제 김희수 군수가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인구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오해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해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게 사과인가 뭔가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식 항의 서한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나선 겁니다. 네. 김희수 군수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여성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에 대한 존중은 한 베트남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다. 이런 표현은 외교적 우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면서 국제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그러자 전남도에서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거든요. 하지만 네. 국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도 여성 이주 인권단체들이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이 김군수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예현 평론가님, 지금 이 집회로 이어지고 있고 또 외교적인 파장까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군수 한 명의 발언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과도 사실은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다가 애초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진도 군수가 사과를 했다라고는 했지만 여파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여성 존엄 문제라든가 인권 가치에 대해서 보다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이 김희수 군수를 제명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한 내용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요. 전원 만장일치로 김 군수를 제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징계 사유 지금 보신 바와 같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놓고 타운홈 미팅을 했는데 이것이 생방송으로 다 사실 국민들에게 보여줬고요. 네. 설사 이것을 못 본 국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문제가 커진 상황입니다.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이렇게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심각하게 보고 즉각 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이 민주당에서 즉각 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방선거가 6월이잖아요. 그렇죠.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빨리 제명을 한 네. 거죠, 사실은.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나오는 군수들이나 지자체장들이요. 너무 뭐라 그러죠?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도 그러니까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물론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긴 합니다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또 뽑힌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오산입니다. 민주당이 제명돼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도 못해요. 또 무슨 속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국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셨다가 심판하셔야 돼요. 저런 사람들이 다시 군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겠다는 어떤 그 결의를 보여주는 게 제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명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민주당의 이 파장이 민주당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단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제명이 된 건 제명이 된 거고요. 이 처녀 수입 발언, 그리고 이번에 막말과 욕설,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외국 여성 수입 발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보다는 무거운 정치적 책임으로 가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욕설 발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일단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의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욕의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순간 분노의 발로였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지금 군수직에 대한 자진 사퇴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사과로 덮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은데요. 이 김희수 군수 본인도 본인이 군수 자격이 정말로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정동원 씨, 음악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온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정동원 씨의 목소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배경 그리고 표정에서도 애절함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얼마 전 공개된 정동원 군의 신곡 중 하나 너에게로 또다시입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약 1년 만에 선보인 신보인데 편지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동원 군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오는 23일에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군입대로 인한 잠시 이별을 앞두고 팬들에게 전하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잠시 곁을 떠나는 아쉬움에 그동안 함께해온 고마움, 여기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마음까지 꾹꾹 눌러 담은 선물과도 같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희연 평론가님, 저 노래 제 귀에도 굉장히 있고요. 이 많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들어본 노래인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이 곡 듣다가 본인도 모르게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변진섭 씨의 정말 대표적인 명곡 중에 하나죠. 너에게로 또다시입니다. 초기에는 1989년에 발표가 됐었는데 최준범 교수님도 노래 연습실에서 한 번쯤 부르셨지 않으실까요? 많이 불렀습니다. 네,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익숙한 곡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동원 씨가 이것을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본인만의 감성을 담아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정동원 씨라는 표현보다 정동원 군으로 그러니까요. 기억 많이 하시죠? 네네. 트로트 소년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곡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잘 보시면은요, 뮤직비디오가 한편의 영화 같다는 평이 나올 만합니다. 표정이라던가 호소력, 애절한 느낌 이런 걸 너무 잘 살렸는데요. 이 노래 자체가 이별이라던가 재회의 이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는 평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정동원 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악기 연주하고 개구쟁이 네. 같은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군 입대를 앞두고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곡을 발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홍콩 영화 배우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이별과 재회로 채워졌다는 이번 앨범, 이 또 다른 애절한 작별 인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곡도 들어보시죠. 효도합시다.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어린 시절 모습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언제 이렇게 많이 컸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금 해병대에 입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동원 군은요, 예전부터 이 해병대 입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힘들게 군 생활을 했다라는 걸 알지만 남자로 태어났으면 멋지게 이 군대를 다녀오고 싶다 이런 말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해병대 굿즈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해병대 군가를 모두 외울 정도였고요. 또 더구나 이제 해병대 입대를 위해서 해병대 출신인 가수 오종혁 씨를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해병대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조언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소년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언제 커서 이렇게 장성한 청년이 되었는지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기도 하면서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이 정동원 군 요즘에 광고 재계약했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고요. 한창 바쁘게 일할 때예요. 그런데 바로 군 입대, 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해병대에 입대를 하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정동원 군의 뭐 속마음을 알 수는 없는데 네. 정동원 군이 한 얘기로 비춰보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멋있게 다녀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동원 군도 그동안 계속 뉴스로 봤겠죠. 그래서 이왕 가는 거, 뭐 떠밀리듯이 가는 것보다 내가 원해서 자의로 이렇게 깔끔하게 다녀오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한 것 같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힘들게 군생활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집안 내력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추정을 해보면 그 아동 연예인들이 성인으로 이미지 변신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이미지 변신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정동원 군은 나는 성인이 돼서 정동원 씨 됐는데 사람들이 정동원 군 이러니까 제가 아이로 보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변신의 시기에 딱 군대 갔다 오면 이미지가 달라지는 게 딱 그게 스케줄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동원 군이지만 나중에 제대하고 돌아오면 정동원 씨로 여발한 듯이
성인 남자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다녀보셨으니까 네, 더 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도 해병대 출신이고 저도 가족이다. 아버님도 해병대, 제 동생도 해병대, 다 네, 해병대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귀신 잡는 해병, 신화를 남긴 해병, 절대 지지 않는 해병. 그러니까 강한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남성으로서 사실은 해병대 입대한다고 하는 건 남다른 어떤 각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한 남성이 되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번 겪어보고 싶다는 열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병대 18개월을 지나고 나면 세상을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해병대 정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니까 정동원 군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고, 아버지도 정동원 군의 아버지도 707 특임대를 나왔다고 그래요. 네. 상당 군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본인도 항상 군대를 가면 멋있게 다녀오고 싶었고, 그래서 해병대를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영향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이 정동원 씨, 이 해병대에서 안전하게 복무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무사히 복무 마치고 나서 다시 노래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합격의 영광을 제니에게. 이 하재근 평론가님, 저거 제목 좀 오타난 거 아닌지, 제니가 아니라 지니를 잘못 쓴 거 아닌가요? 그 팝스타 제니 씨가 맞다고 합니다. 네. 그 가족이 뒷바라지 해줬는데 제니 씨를 찾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7일에 제7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치러진 겁니다. 줄여서 이제 한능검이라고 하는데 그 역대급 불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일부 수험생들이 블랙핑크 제니 덕분에 문제를 맞췄다, 이렇게 후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뭐 이번 한능검 난이도에 좌절하다가 갑자기 제니 씨가 생각나서 정답을 맞췄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값진 합격의 영광을 제니에게 바친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니, 전효연 평론가님, 도대체 무슨 문제였길래 제니 씨를 생각했더니 맞출 수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이 정답을 보기 전에 한번 이 문제를 봤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라의 문화유산이 무엇이냐라고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고는 맞추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게 뭔가 신라 문화유산 뭐지 하고 쭉 보다가 갑자기 이 블랙핑크 제니 씨의 뮤직비디오 장면이 딱 떠올랐던 겁니다. 네. 그 뮤직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스타일이 화려하고 장면도 본 것 같은데 이거다라고 딱 찍었는데 바로 정답이었다는 겁니다. 네, 도대체 어떤 뮤직비디오였길래 이 수험생들을 정답의 길로 이끈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I tell him down. Yes, I'm what you think about me. Cross. Nobody gon' move my soul, gon' move my own, I matter. Nobody gon' move my life, gon' touch my blood, I matter. Nobody gon' hold this power. Me and together. No, nobody gon' touch my soul unless my blood. 최진봉 교수님, 저 뮤직비디오 보니까 첫 장면 보자마자 저도 정답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도 맞추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외국인들 하면 더더욱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뮤직비디오 속에 보면 제니가 입은 의상이 나와요. 네. 그 의상에 보면 저기 지금 고를 수 있는 선택권 중에 4번이 정답인데요. 네. 그 4번의 내용과 똑같은 모형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제니 씨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제니 씨의 이 모습이에요. 네, 정말 오른쪽, 똑같아요. 예, 오른쪽이 정답이고 왼쪽이 제니 씨가 입었던 옷이잖아요.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제니 씨를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가 생각이 나면서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답을 정답으로 잘 맞췄는데, 이제 다른 수험생들도 정답을 표시한 시험지 사진을 인증하면서 4번 문제는 제니가 맞히게 해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신라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화려함이 제니의 비주얼과 겹쳐 보여서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정답이랑 똑같은 의상을 입고 나왔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이 제니 씨 솔로곡 제는요, 지난해 발매되었는데요.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조회수가 1,200만을 넘으면서 굉장히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니 씨가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신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뮤직비디오 속에
등장하는 소품, 의상, 헤어스타일 모두 신라에서 가져왔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V자형 금속 상의 역시 금관 장식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덕이란 말을 하잖아요. 성공한 네. 덕후라고 하는데 제니 씨를 열렬히 좋아하면 이런 팬들이 이제 선물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교과서만 수험생들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네요. 이 방송 보시는 어머님들도 혹시 자녀들이 덕질하고 있다면 좀 잔소리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의로 건넨 커피가 민원으로 돌아왔다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서울 노원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한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주 화요일에 갑자기 국밥집에 관할 소방서의 감찰 부서가 네.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감찰 부서요? 그렇습니다. 감찰 부서 전화를 받으니까 내용이 뭐냐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됐다. 이런 네.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보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이 식당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소방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거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네. 커피 50잔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관할 소방서에 딱 커피를 갖다 드렸는데 그게 민원이 접수가 되면서 지난주 3일에 해당 소방서 그 감찰 부서로부터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커피 50잔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서 지금 감찰부서에서 연락까지 받게 된 상황인 겁니다. 이분 굉장히 아픈 마음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박민규인데 네. 그 소방서랑 박민규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아메리카노 50잔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찰팀에서 제가 지금 가게 하고 있는 건물까지 이제 다 확인을 하셨대요. 그 민원 때문에. 소방서랑 저와 제가 가게 하고 있는 곳이랑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뭐 소방점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자 이제 건물까지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았는데 오히려 제가 소방관님들께 죄송하죠. 저는 괜히 제가 커피 드린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민원을 받으시고 괜히 제가 그게 더 마음에 걸려요, 사실. 아니 전희연 평론가님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 진짜 이게 상상도 못하고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이겠죠. 말 그대로 특정 소방관과 친분이 있어서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고마운 마음에 커피 50잔을 전달했는데 뭐 오해를 받는 것을 넘어서 감찰 얘기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억울한 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평소에도 선행도 많이 하고 또 기부도 하는 것으로 SNS에선 이미 많이 알려졌던 분이라고 하네요. 네. 잘 보시면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후원을 한 적도 있고 네. 또 국밥집 인근에서 공사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도로 정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평소에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음료를 건네주는 모습이 많이 포착됐던 분이라 주변에서 좀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일회성으로 이게 선행을 지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서진봉 교수님. 예, 여러 군데서 선행을 많이 하셨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분들에게 뭔가 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네. 가게 앞에 이렇게 붙였어요. 매장 오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써붙이고 나서 저분들이 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되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자신의 가게 앞을 깨끗하게 치워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게 앞에 이제 박스 같은 걸 내놓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그 박스를 치워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내가 버려야 될 박스를 저렇게 어르신들이 잘 치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보답으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베푼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소방서에 민생 회복 쿠폰 지급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대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부한 적이. 그걸 보고 본인도 선행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선행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니까 좋은 영향력은 계속 바람을 타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이어진 선행을 모두가 고운 시선으로 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얘기 들어보시죠. 박스 가져가시는 어르신분들 오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붙여놨더니 또 그걸 보시고 뭐 착한 척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악플도 많이 달리고 메시지로도 막 욕이란 욕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상처도 많이 받았죠. 악플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더 멈추지 않고 계속 더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선행이라는 게 이렇게 좀 알려져야 다음 선행이 이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선한 영향력을 널리 이 전파를 하고 싶은 저 사장님의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지는데요. 이 박성배 변호사님, 이렇게 선행에 진심인 분에게 이 민원의 소명까지 꼭 이렇게만 했어야만 하는 건지 좀 의문이에요. 이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목숨 구해주는데 커피 한 잔 대접 못하느냐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절차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만큼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려운 점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계도 차원에서 종결했다고 합니다. 즉 사장님도 소방관들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계도 차원에서 끝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 팍팍한 현실이 좀 씁쓸함을 남기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항공기를 멈춰 세웠어요. 예, 어제 오전 9시 30분경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119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섬유증이라는 게 폐 조직이 굳어지면서 호흡장애가 발생되는 이러한 이제 증상인데 네네. 사람이 숨을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매번 고통이 이제 밀려오는 그런 건데 그 아버지인 60대 남성이 2시간 30여 분 후인 오후 12시 5분에 프랑스 파리의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전예현 평론가님, 그래서 이 경찰들이 이 아버지를 만났나요? 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고 30분쯤 후에 경찰이 이 60대 남성, 이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이 남성이 뭐라 그러냐, 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참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곧 출국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 50분쯤 지나서 이제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고 하는데 또 한 통의 급한 전화가 112로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의 가족들이 전화를 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유서를 발견했어요.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이잖아요. 네, 다행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륙 직전 파리 항공기의 이륙을 늦췄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60대 남성을 내리기 위해서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 항공기에서 이 60대 남성을 내리게 한 뒤에 장시간 설득 끝에 결국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 프랑스 파리는 왜 가려고 했던 건지 왜 그러냐면요. 궁금하네요. 남성은 파리를 거쳐 최종 목적지를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스위스는요.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여해서 안락사를 하는 건 불법이지만요. 스위스 안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인 조력 자살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남성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네. 다행입니다. 이 경찰이 범인만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 가족들이 혹시 남을 수도 있었던 이 상처와 이 아픔까지 이 구한 게 아니었나 싶은 사연이었습니다.